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아동 성착취물로 모두를 놀라게 한 최찬욱에 관련된 뉴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최찬욱 사건은 대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역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범죄 혐의가 도저히 한 줄로는 요약되지 않습니다. 남자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26살 최찬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택을 수색하는 경찰이 침대 밑에 숨겨진 휴대전화를 찾아냅니다. 휴대전화 안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피해자들의 영상과 사진이 가득합니다. 대전경찰청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26살 최찬욱을 구속하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최 씨는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SNS를 통해 마치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자 미성년자들의 접근해 피해자들에게 알몸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엔 6,950여 건의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됐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67명에 이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만 11살부터 13살 사이 초등학생들로 최 씨는 이들 중 일부를 차량과 공중화장실 등으로 유인해 14회에 걸쳐 성추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초중학생 10대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일단 피해자분들께 일단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마스크를 내리며 말을 이어간 최 씨는 모든 범행은 호기심에서 시작했다 털어놨습니다. 대전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한 겉으론 평범한 26살 청년 최찬욱. 6,975개의 성착취물을 제작, 보관하고 유포까지 한 그는 악마의 삶을 멈춰서 고맙다던 조주빈처럼 죄의식 없이 번지레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께서 지금 구해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특히 아동을 상대로 성착취한다는 것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살 만한 이런 소식인데, 사건인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더 무섭고 좀 두렵기도 합니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경찰의 신상 공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찬욱이 직접 말을 하면서 이것이 밝혀졌는데 대전에 있는 가족들과 또 공인중개사 형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 일을 했는지가 굉장히 상당한 관심사였는데 이거를 검색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들을 통해서 유성구 도안동 쪽에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을 했던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옆에 있었다는 평범한 청년이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다 이렇게 지역 청년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주빈이라든지 엠번방 같은 경우는 사실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최찬욱 같은 경우는 좀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형태긴 한데 주로 피해 상황은 어땠고 또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예, 네. 피해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네. 경찰이 적용한 혐의만 7개입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은 65명의 미성년자, 특히 이게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 많거든요. 4학년에서 6학년? 예, 네. 초등학교 특히 남학생만을 포섭을 해가지고 상습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또 그를 유포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 2명의 초등학생을 유인해 11회에 걸쳐서 유사 강간을 했고 1명에게는 3차례에 걸쳐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종합돼가지고 지금 범죄 혐의가 있는데 이게 드러난 게 여기까지지 앞으로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피해 규모는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게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에는 이제 350여 명의 연락처가 있었고요. 네. 또 6,900여 건의 이제 그 성범죄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늘어날지는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최 씨의 경우는 이게 N번방, 박사방과 달리 판매 목적으로 사용된 정황은 없었습니다. 이게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이제 지배하고 또 네. 성착취물을 제작한 데까지는 이 두 범죄와 상당히 유사
유사했지만요. 이게 뭐 이윤을 목적으로 어디 판매를 하거나 유포를 한 정황은 없었고, 다만 이번과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잘못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제 범죄가 실행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매를 하지 않았는데 또 유포는 했다는 또 얘기도 있던데. 예, 그거를 네. 이제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리면서 이를 근거로 좀 아동들을 협박하거나 이런 정황들이 SNS 발견됐습니다. 계정에 올리니까 그게 이제 유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범죄와 달리 이제 이런 성착취 피해 같은 경우는 그 피해를 받는 아동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정신적인 이런 피해를 주겠습니까? 글쎄, 가늠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최천욱의 수법을 보면요, 이게 네. 어린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또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여자인 척 속여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을 했다가 이제 아이들이 사진과 영상을 한번 보내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근거를 통해서 이제 협박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구하는 그런 성착취물의 영상과 사진의 수위도 점점 더 높아져 갔는데, 아이들의 경우는 이 사진이 유포될까 두려워서 주위 어른들, 부모, 뭐 경찰에게 쉽게 말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온전히 최창욱에게 지배를 정신적으로 당한 상태였다 봐야죠. 더군다나 피해자 대부분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또 겉으로 드러나는 이게 외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경찰이 우려하는 점도 어렸을 때 이런 성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 트라우마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를 어떻게 만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속한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의 최창욱을 송치했지만 아직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추후 더 피해자들을 발견해서 치료로 연계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또 찾아내서 더 좀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예. 한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런 고통 속에서 신고도 못하고 정말 제가 답답하네요. 속이 답답한데, 근데 압수수색 화면을 보니까 최찬욱의 집에서 이제 뭐 찾아낸 것 같은데, 함께 살던 가족들은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었나요? 예, 가족들과 살고 있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 포토라인에 섰을 때도 이제 뭐 가족들한테 실망시켜서 미안하다라는 말도 남기기도 했었죠. 그런데 최천욱은 그런 가족들까지도 범죄를 숨기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이제 범죄에 사용됐었던 휴대전화가 따로 있었는데 네. 이것을 본인의 방이 아니라 이게 가족의 방에 숨겼어요. 가족의 방 침대 아래에다가. 그래서 이를 찾지 못하게 한 건데, 경찰이 이제 최천욱 방에서 찾지 못하자 결국 가족들 방에서까지 수색을 이어나가면서 결국 휴대전화를 찾게 됐고, 이를 근거로서 이제 구속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결국 이제 얼굴이 다 공개됐으니까 사실 가족들도 뭐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많은 시청자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애당초부터 이런 것들 자체가 이 아이들이 SNS에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안타깝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찰의 뭐 설명 때도 뭐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했었던 내용들인데, 이제 경찰이 아동과 관련된 이런 성착취물이 올라갔었을 때 해당 사이트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그게 뭐 해외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좀 바로 내려주는, 아동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바로 내려준다고는 하는데, 이를 사전에 인지를 하고 사이트에서 업로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지워지더라도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 상태인 거죠. 네. 사실 또 이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이런 SNS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부모들이 한 번쯤은 우리 아이들의 SNS를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한 부분들이 인터뷰 좀 전에 나왔지만 참 뻔뻔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한 모습도 보이는데, 뭐 저는 뻔뻔하다고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용서를 바란다고 하고 자기를 뭐 이렇게 구해줘서 오히려 고맙다. 이 뭐 조주빈이 전에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친구 성향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저희도 굉장히 이제 그 발언이 나왔을 때 놀랐었던 게 네. 이제 조주빈이 오버랩된다라는 그 주위 기자들의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뭐 멈출 수 없었던 이제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고맙다라는 조주빈의 말과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이 구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최찬욱의 말이 무척 유사했었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자신의 행동을 좀 정당화하고 본인조차도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멈출 수 없다. 그러니까 가해자인 본인의 위치를 굉장히 흐리는 그런 전형적인 범죄자의 발언이다라는 말도 있고, 또 나중에 법정에 가서 선처를 구하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로 또 내면적인 문제로 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못해서 발생한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정신적인 미약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금 형량을 깎아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분석하는 것도 있고요. 자기 포장에 굉장히 능한 친구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예. 본 화면 보니까 우리 김철진 기자가 그 최찬욱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데 옆에 앉아서 보면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우, 겉모습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상당히 평범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1차적으로 놀랐었고 네. 그리고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너무 뻔뻔했던 그런 태도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대전에서 진행된 첫 번째 신상 공개 사례이기 때문에 네. 경찰도 입원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또 신상 공개 현장 자체가 워낙 그 변수들이 많은 현장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없었었는데 그런데도 그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뭐 요청하지도 않은 마스크를 벗고 안경을 벗고 또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답까지 이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놀랐던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겠죠. 예. 일단은 이번에 적용된 아동 청소년 보호법들 자체가 네. 상한이 거의 없는 범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를 무겁게 다스리는 법인데 특히 상습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는 무기 또는 7년 6개월 이상의 구형을 이제 무기징역이나 예. 아무리 못 줘도 7년 6개월 예. 이상 줄 징역을 수가 이제 있는데 한다는 거죠. 다만 이제 항소심에서 지금 42년을 구형받은 조주빈의 경우는 그 판매 네.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이 판매 목적까지 가만히 돼서 무척 무거운 중형이 나온 건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판매 목적까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주빈보다는 높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무거운 형량으로 일벌백계 해서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흉측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